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작정하고 추렸다. 나올 만한 그림 문제, 50문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1번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녕고 투여하는 위치 방향이 옳은 것은 여러분 안약과 안녕고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고 어떻게 넣어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2cm 쭉 짜준다 했습니다. 정답 바로 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약이 나왔어요. 안녕고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 안약 나오잖아요. 그쵸? 어디로 넣어요? 우리 중앙에 넣는 것만 생각했는데 안과 밖에 있어요. 답이 없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항상 중앙이나 외축으로 넣는다 했습니다. 그 외축이 어디예요? 마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녕고는 항상 하부 결막낭 위, 하안검 위 요 중간쯤에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2cm 쭉 짜준다. 그리고 움직여줘요, 눌러줘요. 안녕고 움직여주고요. 안약은 눌러줬어요. 그쵸? 여기 비루간을 눌러줬습니다. 이렇게 항상 두 문제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고와 안약을 항상 비교하셔야 돼요. 안녕고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준다. 그리고 안구를 움직여준다. 또 처음 나오는 안녕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 안약은 중앙이나 이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투여한다. 2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 귀약하면은 보기 전에 여러분 뭐 생각해야 돼요? 귀는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 그리고 귀약은 차갑게 넣으면 오신구토가 일어나니까 좀 미지근하게 데펴서 집어넣는다. 귀 속은 깊게 파지 않는다. 귀시 제거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보기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보기 보자고요. 귓구멍 중앙에다가 약을 점적했을까요? 여러분 중앙이 아니고요.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측면을 따라서 정확한 방울수의 약을 점적한다 했습니다. 후상방으로 잡아당긴 다음에 왜 잡아당겨요? 그 약물이 잘 들어가게끔 귓구멍을 열어주는 거예요. 측면을 따라서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냉장 보관한 약 귀에다 넣으면요. 깜짝 놀래요.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비벼주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급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귀에 넣어주는 거예요. 투여한 후에 면봉으로 약이 묻은 귀지를 제거한다? 귀지 제거는 의료행위라서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귀의 겉에 웨이도는 닦아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귓바퀴나 웨이도는 깨끗하게 닦는다. 웨이도가 이 귀에 이 바퀴잖아요. 웨이도. 귓바퀴는 닦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귀속, 귀지는 제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요. 무조건 후 상방으로 잡아당겼어요. 여기를 잡아당기는 거죠. 투여한 직후 어떻게 5분 정도 누워있게 한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비인후과에서 약 넣고 누워있기는 어렵지만요. 집에서 요양보호사님이 귀에다 넣어주고 나서는 누워있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약 넣은 쪽, 아픈 쪽을 어떻게 위로 해요? 아래로 해요? 위 이렇게 기억하세요. 뭔가 수술한 쪽, 아픈 쪽은 위쪽으로 한다 했습니다.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답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런 문제는 간호조무사에서만 나오고 사실 요양보호사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문제냐면 귀에서 농이 나와요. 고름이 나와요. 이런 경우는 그 농이 나오는 쪽을 아래로 합니다. 아시겠죠? 농이 나오는 쪽을 아래로 하는 거예요. 왜? 그 고름이 줄줄 나오는 쪽을 바닥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걸 위로 놓으면은 이게 줄줄줄줄 흘러서 같이 오염이 되니까요. 이거는 꼭 시험 문제를 떠나서 대상자가 만약에 귀에서 고름이 나, 그럼 고름이 나오는 쪽을 아래쪽으로 하시고요. 평소에 고름이 안 나, 그럼 약는 쪽이 위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를 기억하세요. 수술한 쪽 또는 약 넣은 쪽은 항상 위쪽으로 놓게 한다. 고름만 안 나오면 위쪽으로 놓게 한다. 이겁니다.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을 옳은 것은 이런 문제 왜 나올까요? 이게 내가 요양보호사예요? 휠체어 자동차에 태우려면은 나 얼마나 힘들어가요.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힘은 덜 들이고 다치지 말아라.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봅시다.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 올리다가 다칠 수가 있겠죠. 팔을 앞으로 뻗어 들어 올리면은 이 내 몸과 이 물체가 멀어질수록 더 잘 다친다. 그래서 항상 몸 가까이에서 물건을 잡던지 몸 가까이에서 대상자를 부축하던지 이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쵸? 다리를 모아서 지지면을 좁혀요. 그럼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항상 지지면은 넓힌다.
지지면을 어떻게 넓혀요? 왼쪽, 오른쪽 다리를 벌리던지 앞뒤로 다리를 벌리면 지지면이 넓어지겠죠.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어떤 걸 굽히고 어떤 걸 폈어요? 안녕하세요. 미스 코리아 귀여보입니다. 항상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무릎만 굽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굽혔다 일으키면은 내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이게 힘이 들어가요. 아시겠죠?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발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만 회전하면 허리가 삐겠죠. 항상 발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무릎을 굽히는 게 무게 중심을 낮추는 거죠. 다리를 벌리는 게 지지면을 넓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무릎을 굽히니까 중심이 낮아진다. 다리를 벌리니까 지지면이 넓어진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약간 틀니랑 비슷해요. 의치를 찬물에 담그는 이유는 뭐예요? 그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수건을 깔아주는 이유는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잘 때 빼는 이유는 잇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무릎을 굽히는 이유는 무게 중심을 낮게 하기 위해서이고 양다리를 벌리는 이유는 지지면을 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를 한 번씩 생각하면서 연결을 해보세요.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지지 방법 물어보았습니다. 항상 편마비 대상자는요. 불편한 쪽 지지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상자는 본인이 건강한 쪽을 항상 활용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앞에서 일으킬 때 어디 지지해야 돼요? 그림 보기 전에. 일단 오른쪽을 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쪽을 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오른쪽을 지지하는 그림을 골라볼까요? 이게 오른쪽 왼쪽인데 지금 왼쪽 지지했죠. 그럼 이건 틀렸어요. 오른쪽 지지하는 거 요거 일단 맞았네요. 요것도 오른쪽 지지하는 거 맞았어요. 요거는 왼쪽 지지했어요. 요거는 뭐 아예 지지를 안 했어요. 그럼 2번과 4번 중에서 지금 상체를 어딜 지지하냐 보자고요. 2번은 허리를 지지했죠. 허리와 이 오른쪽 무릎 앞을 지지했네요. 얘는요. 팔을 지지했어요. 팔하고 무릎을 지지했으니까 요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허리랑 그 마비된 쪽 무릎 앞을 지지했다. 요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이거 국가고시에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뭘 물어봤었냐면요. 그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이 그림 중에서 두 군데를 골라라 했어요. 일단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하고요. 이 잠금 장치의 고정 볼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골라야 되는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된다. 고정 안 되면은 굴러떨어지잖아요. 타이어가 중요해요. 공기압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이었죠. 0.5cm 들어가는 타이어의 공기압 잠금 장치 고정 볼트를 찾아라. 여기서도 보니까 타이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 너무 쉽죠.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정답 뭐죠? 2번이에요. 항상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뒤로 힐끔 대상자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돌려서 들어가서 돌려서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이에요. 7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거 뭐 약하게 짜라 이런 그림 아닙니까?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라, 손으로 짤 때는 약하게 짜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볼게요. 이건 뭐예요? 햇볕이 쨍쨍 쬐고 옷걸이라고 써있어요. 햇볕에다 말려라, 옷걸이에 걸어라 이거예요. 요거는 옷걸이는 옷걸이인데 그늘이 있어요. 그늘에서 말려라, 옷걸이에 걸어라. 요것도요, 그늘이에요. 그늘에서 뉘어라. 뭐 스웨터 같은 거죠? 요거는 햇볕에 뉘어라. 그냥 그림 보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그림 중에서 물약 사용할 때 병뚜껑 내려놓는 방법. 여러분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병뚜껑 요 부분이 위로 가야 오염이 안 된다. 요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 병뚜껑의 안쪽을 바닥에 놓으면 이 바닥에 있는 이 세균들 때문에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위로 놔라. 이 뚜껑 요거를 바닥으로 놔라. 요겁니다. 그러면 따를 때는 어느 쪽으로 따를까요? 여기 라벨이 있어요. 라벨이 있는 쪽을 손으로 잡고 요 반대쪽으로 따르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따르다가 이 약물이 라벨에 묻으면 무슨 약인지 이름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따라라까지 여러분 알고 계실게요.
9번. 다음 그림 중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 잡아당기는 방향 너무 쉽죠? 후 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측면으로 집어넣는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0번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대상자를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는 뼈가 뭐냐? 여러분 사지마비 대상자 딱 기억나지 않으세요? 사지마비 대상자 일으킬 때 어디 지지했어요? 이 목 밑하고 이 대상자가 두 팔 이렇게 감싼 요 부분 잡고 일어나는데 허벅지 넙다리뼈 부러지지 않도록 잘 펼쳐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지마비 대상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 지지하냐? 항상 그림이 나와요. 왜? 상체만 두고 지지해서 좀 특이하니까. 사지마비는 목을 못 가눕니다. 그래서 목 밑에다 손 넣고요. 팔 꺾일까봐 양팔을 두 손을 모은 상태에서 요 부분을 일으키거든요. 이때 이 넙다리뼈가 부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잘 펼쳐서 놓는다. 펼쳐서 놓지 편 상태로 놓는다 이러면 또 틀려요. 펼쳐 놓는다. 구부린 상태를 무리하게 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앉히려고 하면은 넙다리뼈 이 대퇴부가 부러져요. 그래서 항상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 밑과 이 모은 팔을 지지해라. 넙다리뼈를 잘 펼쳐 놓고 부러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보행보조차예요. 우리 실버카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실버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거다.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실버카 끌고 시장 보러 오시는 분 많이 보이시지 않으세요? 이제는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알고 보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복지용구예요. 요거는 본인들이 많이 구입을 하죠. 보행기도 구입하고 실버카도 구입을 합니다. 여기 원래 브레이크 이렇게 잡는 손잡이가 있어요. 다른 보행기보다 조금 빠르게 걸을 수 있죠? 간단한 물건도 이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잠금장치 손잡이가 있어요. 본인이 균형 감각이 없는데 요거 끌고 마트 갈 수 있을까요? 보행기에 기댈 필요가 없이 균형 감각이 어느 정도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게 바로 실버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실버카 끌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이게 맞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본인이 이걸 끌고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지 실버카를 끌고 나올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안 되고요. 또 보행차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행차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바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팡이보다는 좀 안정적이긴 한데 뒤로 잘 넘어져요. 그래서 뇌졸중으로 뭐 반신마비 있는 사람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실버카 또는 보행차는 뭔가 이렇게 마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행기는 어때요? 안정적이죠?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잖아요. 보행기 순서 어떻게 되죠? 한쪽 편마비야. 그러면 그 마비 쪽 다리랑 보행기 같이 가죠. 그 다음에 뒤에 건강한 다리 따라옵니다. 아시죠? 양쪽 다 마비됐어. 그러면 보행기 먼저 앞으로 가고 한 다리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행기는 바퀴가 굉장히 작아요. 대체로 좀 안정적이다. 실버카는요, 균형 감각이 있고 조금 어느 정도 건강한 대상자가 끌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하셔야 됩니다. 13번 다음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햇볕이 있는데 요게 있어. 요거 뭐예요 여러분? 그늘이죠.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려라 하는 옷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불, 청바지, 면 티셔츠, 니트 목도리, 꽃무늬 블라우스 이런 거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그늘에 말려라 하는 거 그리고 또 옷걸이에 걸어라 하는 거는요 꽃무늬 블라우스입니다. 왜? 우리 합성섬유나 색깔 있는 의류는요 그늘에서 말려야 이 색깔이 변색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불은요 옷걸이에 걸지 않죠. 그래서 아닙니다. 눅눅한 침구 그늘에 말려라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옷걸이에 거는 건 아니라는 거. 양털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 말린다 그랬습니다. 얼룩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청바지는요 뒤집어서 지퍼 내려가지고 말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 면 티셔츠 햇볕에 말려라 그래야 살균된다. 니트 목도리 채반이나 바구니 같은 데 펴가지고 말리죠. 햇볕 쨍쨍 옷걸이에 말려라. 요거는요 그늘에서 옷걸이에 말려라. 요거는 햇볕 쨍쨍 뉘어서 건조시켜라. 요거는
그늘에서 뉘어서 건조시켜라. 그림대로 보시면 됩니다. 14번 다음 중에서 눈에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 중앙 아니면 외측에 넣어라 했잖아요. 중앙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아니죠? 요 중앙 아니면 외측에다 떨어뜨리는데 1, 2cm 높이에서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주라고 했어요. 안약이 코로 흡수되지 않고 눈으로 들어가라 해서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안연고는 어떻게 넣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2cm 쭉 짜준다고 했어요. 15번 다음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눕히는 방법. 2명이 올려 눕힐 때 어떻게 해요? 잡아 끌지 않는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여러분.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요거는 일단 맞는 것 같아.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당겨 올린다 하면 무조건 틀려요.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일단 지지하여 올린다는 맞아.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잡고 들어 올린다. 당겨 올린다. 이런 건 다 틀리는 거예요.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틀립니다. 왜? 노인들의 살은 정말 종이짝처럼 얇고 굉장히 약해요. 잡고 당기다가 쓸립니다. 그렇게 되면 욕창의 전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잡아 끌지 않습니다. 지지해서 올리는데 상체 한 곳, 하체 한 곳 지지할 거 아니에요. 어깨와 대퇴 및 어깨 괜찮아. 대퇴, 허벅지 괜찮아. 일단 맞죠? 그런데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해 올려요? 무릎 밑이면 종아리예요. 목은 사지마비 대상자만 목을 지지했잖아요. 목 밑을 지지하는 거는 사지마비 대상자고요. 다 어깨 밑을 지지를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16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다리 길이는요 허벅지랑 종아리밖에 더 있습니까? 그쵸? 허벅지랑 종아리인데 종아리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디를 조절해야겠어요? 이게 뭐죠? 발받침대잖아요. 이 발받침대가 조금 아래에 있으면 종아리 길이가 길어지고 발받침대를 조금 위로 하면은 종아리 길이가 짧아지겠죠? 요거를 조절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발받침대를 조절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요 발받침대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다는 거. 17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여러분 요거 뭐예요? 쿠션. 자세 변환 용구입니다. 자세 변환할 때, 체위 변경할 때 요거 지지해주는 용도잖아요. 요게 어떤 거야겠어요? 커버를 벗겨서 빨 수 있어야겠죠? 너무 딱딱하면은 지지할 때 불편하잖아요?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한다. 뭐 이게 폭신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돌처럼 딱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커버는 당연히 분리세척하는 게 좋겠죠. 위생적이겠죠? 지퍼가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석을 하나 깔고 있는데요. 이 커버를 벗길 수 있게 지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지퍼 그 꼬다리가 맨날 제 허벅지를 찔러요. 정신없이 일하다가 보면은 허벅지 아파 보면은 이렇게 깊이 패여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지퍼는 잘 보이게 노출되어 있으면요 살에 눌리죠. 그럼 결국 또 욕창의 전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퍼 같은 것은 살에 접촉되지 않도록 좀 숨어 있어야 된다. 커버는 당연히 빨 수는 있어야 되지만 소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변색이 잘 돼야 돼요. 그럼 보기 싫잖아요. 그쵸? 변색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된다. 어느 정도 자세를 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미끄러지면 안 되죠. 미끄럽지 않아야 된다. 너무 미끄러우면 안 된다. 항상 여러분 인생이군 뭐군 중용이 좋아요. 적당한 게 좋지 너무 딱딱한 거 너무 미끄러운 거 이런 건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18번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위치 여러분 뭐예요? 오른쪽 왼쪽 3, 2 딱 보고 아시죠? 조수석에 앉았어요. 안전벨트 매줄 때 이렇게 매주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매줍니다. 안전벨트 이렇게 매줘요? 아니죠. 조수석은 무조건 이렇게 오른쪽 왼쪽 3, 2 요렇게 가세요. 아시겠죠? 이 위치의 이름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오른쪽 빗장뼈가 뭐예요? 쇄골뼈예요. 요 아래 바로 붙이고 또 왼쪽 젖꼭지 아래 또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한다. 실제로 오른쪽 왼쪽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 오른쪽이지만 이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이라는 거 헷갈리시면 3, 2 기억하세요. 오른쪽 3글자 왼쪽 2글자 이렇게요. 19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 여러분 이동변기가 뭡니까? 요거 아니에요. 이건 간이변기예요, 여러분. 요거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동변기 뭐예요? 침대 옆에다가 건강한 쪽으로 대주는 게 이동변기예요. 여기다가 이제 대소변을 보면은 요 부분만
씻어서 소독하고 다시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아시죠? 이동변기를 어떻게 사용해요? 병원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요. 가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3, 4인실 많잖아요. 요양원 같은 데 가면. 봅시다.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이건 한참 후의 얘기죠.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가려주는 거 남들이 못 보게 하는 거. 이거 첫 번째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숫자가 써 있어서가 아니라 느낌적으로 오시잖아요. 그쵸?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를 같도록 맞춘다.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인다. 일단 가려주고 이동변기를 침대 높이랑 높이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입니다. 볼일 보기 전에 뭐 덮어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간이변기를 만약에 대주는데 대상자가 협조를 못해. 그럼 요양보호사가 막 이렇게 허리를 드나요? 아니죠. 옆으로 돌리고 변기, 간이변기 대준 다음에 다시 똑바로 눕힌다. 이것도 굉장히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죠. 그쵸? 이동변기 어떻게 하냐고요? 요런 보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맞히셔야 돼요. 일단 가려주고 이동변기를 침대에 대주는데 높이는 같게 해줘라. 어디다 대주냐? 건강한 쪽에 대준다. 요 부분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요 자세 뭐예요, 여러분? 엉덩이 왜 들어 올려요? 근육 키우려고. 이 근력 운동이 어디에 좋냐? 이거예요. 우리가 근육이 생기면 뭐에 좋아요? 균형 잘 잡고 안 넘어지는데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부종을 예방한다. 붓기를 예방하는 거와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죠? 낙상을 예방한다. 근육이 있으면 균형을 잘 잡으니까 넘어지지 않겠지. 일단 맞는 것 같아. 목 통증을 예방한다. 요거 목 통증 예방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더 목 아파요. 호흡 부전을 예방한다. 여러분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상체 올리라고 했죠. 이렇게 누워있으면 더 호흡이 안 됩니다. 관절 변형을 예방한다. 관절 변형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지 요 자세를 한다고 관절 변형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요 자세 하면은 일단 근육이 생기니까 좋기는 해요. 그런데 뭐 손가락 관절 변형되는 것까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낙상을 예방한다. 이게 가장 근접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요 자세는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적응을 해야 돼요.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니까 몸이 균형이 잘 잡혀지니까 낙상이 예방되겠구나. 근력이 생기니까 낙상이 예방되겠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요런 자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 신체가 안정돼. 근데 답에 신체 안정이 없어. 그럼 난 답이 없어.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보기 5개 중에서 항상 정답에 근접한 것이 답이더라. 이렇게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맞추셔야 국가고시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확실하게 외웠는데 이게 아니야. 이렇게 푸시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본인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 답 중에서 꼭 틀린 답을 고르시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런 자세 신체 안정에 도움이 돼. 균형 유지가 잘 되겠지? 넘어지지 않겠지? 이렇게 연결하는 어느 정도의 응용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2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걸터 앉을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건강한 쪽을 활용하는 것, 요양보호사가 불편한 쪽을 지지하는 부분 요거 두 가지만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건강한 쪽 어느 쪽이죠? 왼쪽이죠. 그러면 대상자는 왼쪽을 활용한다.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 오른쪽을 지지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그 그림을 찾아보세요. 대상자가 왼쪽을 활용하는 거 왼쪽을 짚고 있어. 왼쪽을 짚고 있어. 여기 안 짚고 있어. 왼쪽을 짚고 있어. 여기 안 짚고 있어. 그럼 일단 1번, 2번, 3번으로 답이 딱 정해지죠. 그리고 나서 요양보호사가 불편한 쪽 오른쪽을 지지하는데 일으키려면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이렇게 지지해야겠죠? 상체와 하체 지지하죠. 어깨와 넙다리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맞아. 요거는요. 상체와 상체죠. 팔과 어깨입니다. 요거 아니겠네요. 또 3번에서는요. 허리와 팔을 지지하고 있어요. 둘 다 상체니까 요것도 답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대상자가 건강한 쪽으로 지탱을 하고 있느냐, 요양보호사가 불편한 쪽 상체, 하체, 골고루 지지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비교할 게 있어요. 사지마비 대상자. 사지마비 대상자는요. 상체 하체 지지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을 못 가누기 때문에 목 밑에 팔 넣고요. 그리고 나서 그 대상자가 팔 꺾이지 않게 양팔을 가슴에 모으잖아요. 그 모은 손을 우리가 지지하면서 일으킵니다. 이때 다리를 지지하지 않고
넙다리뼈, 허벅지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잘 펼쳐서 일으킨다. 요게 바로 사지마비 대상자예요. 한마디로 사지마비 대상자는요, 두 군데 다 상체를 지지하고요. 다른 자세를 할 때는 다 상체 하나, 하체 하나 두 군데를 지지해야 된다. 요걸 여러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2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 일단 자동차에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휠체어를 자동차 옆으로 놔야겠죠. 이 발 받침대를 빼서요. 이 양쪽 발이 바닥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지지하면서 일으키면서 엉덩이 먼저 놓고 다리 한 짝 한 짝 이렇게 놓습니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서술어를 볼게요. 휠체어를 놓는다. 휠체어를 놓는 거 첫 번째가 되겠죠?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요거는 맨 마지막 느낌이죠. 그죠?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를 앉힌다. 마비층 무릎에 지지해서 일으킨다.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평평하게 놓고 발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지지하고 엉덩이부터 앉히고 한 다리 한 다리 한 다음에 깊숙이 앉게 한다. 요 순서가 되겠네요. 요 순서로 하면은요. 정답은요. 가마라다나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고요. 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지해주면 일으키죠. 엉덩이 그리고 한쪽 다리 한쪽 다리. 맨 마지막에는요. 깊숙하게 앉힌다. 편안하게 앉혀준다. 이게 항상 답이 되겠어요. 23번 다음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침상 난간은요 올려줘야 안전하겠죠? 이 크랭크 손잡이 주변에는 뭔가가 없어야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1번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올려둡니다. 침상 난간은요 항상 양쪽으로 다 올려줘야 돼요. 이송씨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침대 난간 아니고요. 이 침대 틀이 더 안전합니다. 이 난간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이동하지는 않아요. 침대 바퀴에 볼트를 느슨하게 해놓는다. 느슨하면 안 되겠죠. 꽉 잘 조여 놓는다.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둔다. 맞습니다. 왜? 크랭크 손잡이 이 침대 다리판 쪽에서 요걸로 이제 이 침대 상체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잖아요. 이쪽에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걸려 넘어지지 않기도 하고 이 손잡이를 잡고 돌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거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둔다. 밥 먹을 때만 펴두고요. 안 그럴 때는 접어놓습니다. 24번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사용하는 순서. 소화기 어떻게 사용하나요, 여러분? 일단 안전핀을 뽑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쏘는 거겠죠. 그쵸? 이게 안전핀 맨 마지막에 쏜다. 그럼 요거 두 개 중에 뭐가 두 번째일까요? 노즐을 잡고요. 불 쪽으로 향한 다음에 손잡이를 움켜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정답 뭐예요? 라, 나, 가, 다. 라나 가다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전핀을 뽑는다.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준다. 분말을 고루 쏜다. 이게 그냥 정면으로 싹 쏘는 게 아니라 빗자루 비질하듯이 이렇게 쓱싹쓱싹 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5번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하는 자세.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 이렇게 딱 직각으로 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하는데 이때 체중을 실어서 압박하는 거예요. 이 팔의 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최소 5cm 정도는 눌려야지 심폐가 소생된다는 거. 이 압박할 때 이 손의 위치 변경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한 곳으로 이 손꿈치를 고정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30대 2를 가는 거예요. 아시죠? 1분에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30대 2를 하는데 1분에 100회는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 30대 2가 1분 안에 3번에서 4번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쵸? 26번 요양보호사가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자세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은 굽히는 자세예요. 허리 펴고 무릎 굽히는 자세 뭐 있죠?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힌다. 이 자세 아니겠어요? 이거는 무릎을 안 굽혔잖아요. 그죠? 얘는 무릎을 굽혔는데 허리도 굽혔어요. 그리고 얘는 뭐 이렇게 팔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면서 힘을 조금 덜 쓰면서 다치지 않고 힘을 쓸 수 있는 자세가 바로 미스코리아 자세입니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꼿꼿이 편다. 그리고 물건을 가슴과 허리 중간에 물건을 들어야 안 아파요. 이렇게 팔을 멀리 하면은 팔이 뺄 수도 있고 더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27번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을 깎는 모양으로 옳은 것은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일자로 이거는 둥글게죠. 일자로 잘라라 일자로 잘라라 이 중에서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했어요. 얘는 일자니까 틀렸어요. 얘는 뭐 뾰족하니까 틀렸죠. 얘도 뭐 일자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특히나 발톱을 일자로 깎아야 된다. 발 관리가 중요한 환자 뭐죠? 당뇨 대상자예요. 당뇨병 환자. 노인은 손발톱이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을 따뜻한 물에 담궜다가 약간 말랑말랑해지면은 손톱 발톱 깎는 게 좋아요. 10에서 15분간 따뜻한 물에 담근다. 한 10분 정도 담근다 생각하세요.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위치. 우리 소변 주머니는 항상 우리 몸보다 아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 역류되면 안 되니까. 몸보다 아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위에 있죠. 요건 아래 있죠. 요거 위에 있죠. 요 링거나 영양액 또는 수혈 받을 때나 위에 있지. 이 오줌이 내 몸으로 흡수되면 큰일 나죠. 감염되겠죠? 안 됩니다. 이거 아랫배보다 방광보다 아래 있어야 되는데 더 높이 있으니까 안 되고요. 이거 소변 주머니 위에 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몸보다 낮게 있어야 된다. 유치 도뇨관 굉장히 중요하죠. 맨날 국시에 나오잖아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으면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소변량과 소변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체위 변경도 2시간 간격이잖아요. 그쵸? 요거 유치 도뇨관 했다고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 요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이 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어서 소변이 안 빠지면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아파요. 그래서 수시로 살펴준다. 물 먹어요, 안 먹어요?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했습니다. 소변 주머니 비우는 방법도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일단 이 소변 주머니 배출구를 열고요. 이 소변을 버립니다. 변기에 버리면 되겠어요. 배출구를 잠그고 나서 알콜솜으로 이 주변을 닦아주고요. 소변 배출구를 제자리에 꽂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30번 보행보조카 실버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부분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점검해야겠어요. 브레이크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잠금 장치에 손잡이가 있다. 실버카 어떤 대상자가 이용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실버카는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대상자들이 마트 같은 데 갈 때 물건도 좀 싣고 여기 지탱해서 많이 다니잖아요.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은 보행기 끌고 다니죠. 여러분 요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31번 다음 그림은 어떤 상황에서 이동하는 방법인가? 앞바퀴를 들어 올렸죠. 어떨 때예요? 문턱이나 울퉁불퉁할 때 앞바퀴를 들어 올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울퉁불퉁한 길 이렇게 바로 보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문턱 울퉁불퉁할 때는 앞바퀴를 들어 올렸죠? 내려갈 때는요. 뒤로 돌려. 내 뒤로 이렇게 암기했었습니다. 뒤로 돌려서 요양보호사가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내려갑니다.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경사로는요, 지그재그로 가야 돼요. 우리 스키 탈 때도 곧장 내려가면은 자동차가 뭐 부닥치는 속력처럼 너무 세서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그재그 내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요,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엘리베이터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뭐 어려운 거 없죠. 바닥이 울퉁불퉁하다 문턱이 있다.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내려갈 때는 내 뒤로 돌려간다.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셨을 때 앞바퀴를 들어 올렸네? 그럼 울퉁불퉁한 길이다.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을 간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그재그로 간다. 그런 답을 찾으시면 돼요. 32번 다음 그림에서 설거지하는 순서는 여러분 설거지하는 순서 우리 식당 가서 밥 먹으려고 세팅하는 순서 생각해 보세요. 일단 컵 놓죠. 그리고 수저 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설거지 기름기 많은 후라이팬 요거 닦고 있죠? 어떤 그림 고르면 될까요? 일단 컵이 있는 거는 뭐 2번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수저, 밥그릇, 국그릇 맨 마지막에 후라이팬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요. 33번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며 경련시 응급처치법. 여러분 경련하면은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고개를 지금 옆으로 돌려요. 물 먹이면 안 되죠.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잡아 끌고 일으켜서 물먹이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요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경련할 때는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또는 요런 그림 찾으시면 돼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옷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또는 막 경련하다가 다른 물건에 부닥쳐서 상처 입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됩니다. 일단 경련하면은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서 공간을 확보한다. 또는 머리 밑에 뭐 부드러운 수건이나 베개를 대어준다. 이런 것들도 다 답이 됩니다. 절대 입으로 무언가를 먹이지 않아요. 34번 휠체어 접는 순서. 이거 너무 쉽죠, 여러분? 야, 우리 접자. 잠반에나 18. 잠발 18이죠? 잠발 18. 잠금 장치를 한다. 발받침대를 올린다. 시트를 가운데로 위로 접어 올린다.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잠발 18. 정답은요? 3번입니다. 35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이동시키는 방법. 협조할 수 있을 때는요. 잔조 능력을 활용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요. 그쵸? 어떤 것입니까? 이거 요양보호사가 다 해주는 그림이잖아요.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끌어주는 거고요. 이 대상자가 양팔을 이용해서 돌리고 요양보호사가 하나 둘 셋 하면서 도와주는 장면. 요거 맞죠? 요것도 요양보호사 혼자 다 하고 요양보호사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틀립니다. 만약에 편마비 환자예요. 그랬을 때는 어떤 그림이 맞을까요? 편마비 환자면요. 한쪽 손은 못하더라도 본인이 건강한 손은 활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편마비 환자여도 건강한 쪽은 활용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지팡이의 위치. 여러분, 왼쪽 편마비예요. 이쪽이 왼쪽이죠. 이쪽이 마비입니다. 그럼 지팡이 어느 손으로 짚을까요? 편마비 쪽으로는요. 지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오른쪽으로 짚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거는 1번하고 4번밖에 없습니다. 새끼 발가락에서 15cm 밖에다가 지팡이를 짚는 것이다. 요 그림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왼쪽 편마비야 어느 쪽에 지팡이 짚는지 모르면 3번하고 4번 중에 헷갈릴 거 아니에요? 항상 편마비 쪽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쪽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고요.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 편마비 쪽 왼쪽을 지지하는 거예요. 3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이동할 때 보행벨트 묶는 위치와 요양보호사 위치는 보행벨트, 보행기는요. 항상 불편한 쪽 뒤쪽에 선다고 했었죠. 불편한 쪽 뒤쪽, 보행기는 항상 허리에 차고 뒤쪽에 한다. 불편한 쪽 어디예요? 왼쪽이죠. 그럼 왼쪽에 있는 거를 찾아요. 왼쪽에 뒤다. 그리고 허리.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항상 불편한 쪽 뒤쪽에 요양보호사가 위치한다. 보행벨트는 허리에다가 맨다. 3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 이용하여 버스를 탈 때 올라갈 때요. 내려갈 때요. 올지건마. 기억하시면 되겠죠. 버스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올라갈 때는 지팡이,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 되는 거고요. 마비 쪽은 왼쪽이 됩니다. 그러면 지팡이 오른쪽, 왼쪽 이걸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지팡이 오른쪽, 왼쪽 정답 1번이 되겠어요. 올지건마. 만약에 하차한다 또는 평지다 하면은요. 지마건을 고르셔야 돼요. 지마건. 지팡이 마비 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요. 39번 정맥 주사를 맞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달린 옷을 입히는 순서 입마건 적으시면 되겠죠. 정맥 주사 맞고 있어. 한쪽이 편마비야. 어느 쪽이 지금 마비 쪽이에요? 어느 쪽이 불편한 쪽이에요? 왼쪽입니다. 편마비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이쪽이 불편한 쪽입니다. 그쵸? 건강한 쪽은요. 상대적으로 오른쪽. 수액 맞는 쪽이 건강한 쪽이 되겠어요. 입히는 순서는요. 왼쪽, 오른쪽. 이 중간에 수액이 들어가면 돼요. 수액을 안 맞고 있다 하면은 머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수액, 오른쪽. 그게 답이 뭐가 있죠? 왼쪽, 수액, 오른쪽.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교하셔야 돼요. 편마비라는 말이 있으면요. 이쪽이 무조건 마비 쪽이고요. 만약에 간호조무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서 짚어드립니다. 만약에 편마비라는 말이 없고 정맥주사를 맞고 있다 이 말만 있으면요. 요 정맥주사 맞는 쪽이 불편한 쪽, 마비 쪽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편마비 대상자가 정맥주사를 맞으면 불편한 쪽은 당연히 마비 쪽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벗는 순서 물어봤어요. 정맥주사 맞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 단추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는 벗건이죠. 건강한 쪽 어느 쪽이에요?
정맥 주사 맞는 쪽 오른쪽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은 불편한 쪽이죠. 중간에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입마건, 벅건 써놓고 마비 쪽이 항상 편마비 쪽이다. 불편한 쪽이 항상 편마비 쪽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4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 어떻게 됩니까? 왼쪽 편마비예요. 지팡이 어느 쪽으로 잡죠? 오른쪽으로 잡죠. 그러면 대상자가 지팡이 오른쪽으로 잡는 그림 요거 하나, 요건 왼쪽이니까 틀렸죠. 2번 중에서 뭐가 맞아요? 대상자가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었죠.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에 서야겠죠. 모터로 지팡이 짚은 쪽에서 알짱알짱 됩니까? 그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41번 사지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할 신체 부위는 사지마비 대상자 좀 특이하다고 했어요. 상체만 두 곳을 지지한다. 어디를? 사지마비니까 목을 못 가눈다. 그래서 목 밑. 꺾이지 말라고 팔을 이렇게 포개죠. 그 부분을 받쳐준다. 어디를 받쳐준다? 목 밑을 받쳐주고 요 모은 팔 여기를 받쳐줍니다. 요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어깨 밑, 모은 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사지마비 대상자 목 밑과 어깨 밑 이 상체 두 군데를 지지해 주고요. 다리는 넙다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잘 펼쳐 놓는다 했어요. 4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히는 방법. 사지마비 외에는 상체와 하체를 지지합니다. 당겨 앉힌다, 당겨 앉힌다, 당겨 앉힌다 이건 틀려요. 잡아 당기는 것은 노인들은 피부가 종이짝처럼 얇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기다가 쓸리죠. 그러면 욕창이 전조가 되기 때문에 당긴다, 잡아당긴다 이런 말이 있으면 다 틀립니다. 받쳐 앉힌다, 요거 괜찮아. 등과 어깨 밑일까요? 머리와 목 밑일까요? 머리와 목 밑은 여기만 받친다는 소리잖아요. 이건 일단 아니야. 그럼 등과 어깨 밑? 등과 어깨 밑? 상체만 두 곳을 지지하는 건 사지마비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약간 트릭이 있는 문제였어요.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이 건강한 쪽에 섭니다. 그쵸? 그리고 대상자가 이 왼쪽 건강한 쪽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데요.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릎 굽힌 다음에 어디를 지탱해요? 어깨와 허벅다리나 엉덩이를 지지합니다.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지지하는 건데 여기서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등과 어깨 밑 플러스 하체도 지지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이 없어 이럴 경우가 많잖아요. 국가고시는 항상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목 밑과 그 모음팔을 지탱하는 거 상체 두 곳은 사지마비였고요. 보통 편마비는 다 상체 하나 하체 하나를 지지한다. 그런데 여기서 등과 어깨 밑이라고 했어요. 출제위원이 이렇게 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답을 하려면요. 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한다 또는 어깨와 넙다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43번 다음 복지연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하고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동변기예요? 간이변기예요? 간이변기잖아요. 간이변기는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요거를 집어넣어서 대소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이거 맞잖아요. 그쵸? 이걸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감기나요? 배설을 하는데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이거는 뭐예요? 이동변기잖아요. 그죠? 신체 압력을 분산해서 욕창을 예방하기? 이거는 욕창 예방 매트릭스 정도가 되겠네요. 자세 변화는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는 거? 자세 변환용 쿠션 있잖아요. 그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하면은 답이 딱 나와요. 본인이 목 잡고 괴로워합니다. 왜 그래요? 숨을 못 쉬니까 떡이 목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임리히법을 해줘야 되겠죠? 하임리히법 어떤 그림이에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여기는 지금 너무 아래쪽 벨트 쪽을 지금 누르고 있으니까 아니죠. 요 부위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 요 부위가 어디냐? 배꼽과 명치 중간이라는 거죠. 배꼽과 명치 중간에 쥐에서 주먹진 손을 감싸고 후상방으로 쭉쭉쭉쭉 밀어 올린다. 후상방 하면은 나와야 되는 거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올리고 나서 여기다가 귀약을 넣는다. 여기다가 고막 체온계를 잰다. 이런 거요. 다 후상방이었어요. 그쵸? 하율리법은요. 대상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뒤에서 쿡쿡쿡쿡 해서 목에 떡이나 뭐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는 거고요. 의식이 없다고 하면은요.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고개만 옆으로 돌리고요. 같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주면 됩니다. 빨리 119도 불러야 되겠죠? 45번 오랜 시간 누워있는 대상자가 호흡곤란 시 도움 주는 체위는 호흡이 곤란하면 무조건 상체를 올려주는 체위를 해야 돼요.
보기가 뭐예요? 엎드려 있는 자세예요. 앙하이는요,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 모든 자세의 기본이 앙하이입니다. 치귀, 옆으로 눕는 거죠. 수륜이 이 산부인과 자세입니다. 생리통 완화되는 자세이기도 해요. 반자위는요, 요렇게 45도 각도고요. 자위 90도 각도로 앉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위, 반자위 또는 파울러시 체이라는 게 바로 다 상체를 올려주는 호흡곤란 자세예요. 요양보호사에서는 파울러시 체이라는 그 어려운 말은 안 나오는데 간호조무사에서는 나오거든요. 항상 상체를 올려준다. 좌위, 앉을 줄 하잖아요. 자위, 반자위. 앙하이 똑바로 누운 자세죠. 맨날 누워있으면 욕창 어디 생겨요? 청골, 꼬리뼈, 엉덩이뼈의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이다. 요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자위, 반으로 앉은 자세이다. 호흡곤란할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양치, 구강관리할 때, 위간 영양할 때 다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보기는 엎드려 있는 거. 옆으로 누워있으면은요, 어디 압력받죠? 어깨나 이 대전자 큰돌기, 이 골반뼈에 욕창이 생길 수도 있다. 46번. 외상이 의심된다. 척추 고정판 이용해서 이송하는 순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이거 맞는 것 같죠?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다. 대상자의 밑으로 척추 고정판을 밀어넣는다.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순으로 고정한다. 순서를 물어봤어요. 척추 고정판을 놓고요. 그리고 나서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립니다. 대상자를 움직여서 고정판 위에 놓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 그냥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고정하는 겁니다.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서 1, 2, 3, 4 순서대로 되겠네요. 가나다라. 정답 2번이요. 척추 고정판 이렇게 밑으로 집어넣고 아래서 위로 고정한다. 46번. 앞에서 일으켜 세우기 순서. 요거는 답이 아니고요. 순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일으켜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대상자 이 무릎과 이 다리가 직각이 아니고요. 이 발을 약간 뒤꿈치를 뒤로 빼요. 여러분 의자에서 지금 직각으로 한번 앉아보세요. 이 상태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내 이 발 뒤꿈치를요. 약간 뒤로 빼야 돼요. 그래야지 일어날 때 힘을 받아요. 그렇게 하고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에다가 지지해요. 왜? 앞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양손은 허리를 잡습니다. 허리를 잡고 일으키는데 대상자 가슴을 요양보호사 어깨로 지지하면서 펴면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옆에서 일으켜 세우기는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옆에서는 일단 발 뒤에다가 이렇게 발을 갖다 대요. 그래서 여기를 딱 지탱을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발은 약간 뒤쪽으로 빼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 손은 허벅지 짚고요. 한 손은 허리를 짚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면 되겠습니다. 4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 바닥에서 휠체어로 갑니다. 왼쪽이 편마비예요. 그러면 대상자는 오른쪽을 짚어야 되고요. 요양보호사는 상체를 두고 지지해 줍니다. 어디? 어깨와 허리를 지지해 주면 되겠어요. 요거 만약에 보기 중에서 뭐 다리를 지지해 준다, 허벅지를 지지해 준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 사지마비 대상자 상체 두고 지지했었죠? 목 밑과 그 모은 손, 어깨 밑을 지지했었다. 그리고 바닥에서 휠체어 또는 휠체어에서 바닥일 때는요. 이 다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체만 두 곳을 지지해주면 되겠어요. 4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할 때 마찬가지로요. 일단 장군장치 잠궈서 휠체어 움직이지 않게 하고요. 요양보호사가 지탱을 해줍니다. 어디를? 불편한 쪽을. 그리고 대상자는 건강한 쪽으로 짚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요양보호사 역시 어깨와 허리 또는 몸통을 부축해주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상체 두 곳을 지지해주는 거예요. 50번. 휠체어에서 침대로 두 사람이 옮기는 방법.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는요. 힘이 센 사람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겨드랑이로 팔을 집어넣고요. 요 한 사람, 요양보호사 또 하나는 다리를 부축하면 되겠어요. 뭐 종아리 아래 또는 뭐 넙다리, 허벅지 아래, 하체를 지지하는 거죠. 한 사람은 뒤에서 상체 지지하고 한 사람은 하체를 지지한다. 하나, 둘, 셋 하고 옮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